자, 원진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진살은 이제 명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신살 중 하나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이제 미워하는 기운. 자, 까닭없이 서로 미워하는 한때의 기운. 네, 이 원진살의 원은 원망할 원이고요. 진은 성낼 진 해가지고 성내다, 미워하다. 즉 원망하고 이제 미워하다, 성을 낸다. 네, 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강한 작용의 기운, 이제 강하게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미워하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원진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진살은 이제 가까워질수록 감정이 꼬이고 섭섭함이 쌓이는 관계성을 의미한다. 네, 이렇게 보이시고요. 자, 원진살의 특징을 보면은 처음에 강하게 끌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 소모가 커지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고 애증이 섞이는 관계. 그쵸?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참고로 이게 신살은 따로 그렇게 크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신살이 갖고 있는 의미 정도다라고만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무조건 100% 적용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원진살이 작용할 때는 조금 뭐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가 좀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던데 사주 원국에 원진살이 어디서 이렇게 작용이 돼 있는지, 만약에 뭐 연월에 있다면은 뭔가 이제 사회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일시라면은 나의 내적인 문제, 그렇다면은 나의 이런 심리적인 문제도 작용을 하겠죠. 또는 나와 가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는 제일 가장 강한 게 부부 관계라든가 또는 연인 또는 친구 또는 뭐 후배, 네, 이렇게 좀 작용될 수가 있겠죠. 자, 연애에서의 이제 원진살은 강한 끌림, 감정이 중독, 집착, 서운함이 반복, 말로 상처 주기, 헤어져도 못 잊음. 자, 인연은 강한데 편하지 않은 관계, 서로에게 감정의 상처와 집착을 남기기 쉬운 관계. 자, 보통 그 원진살 궁합도 보긴 합니다. 보통 일간이 있으면 요 일치, 여기가 이제 일간, 여기가 이제 일치면은, 자, 일치가 나의 배우자가 또는 나의 연인이 이제 들어오는 공간인 거죠. 근데 연인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약하기는 해요. 연인은 다른 곳에서, 다른 공간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요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근데 주로 이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깊숙한 관계를 뜻하죠. 깊은 관계. 그래서 연인에게도 발생되지만은 주로 이제 배우자인데, 이제 서로의 사주가, 그 다음 이제 서로의 그 일지가 되겠죠. 이 일지가 이 원진의 관계면은 이런 원진살의 느낌들이 조금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궁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연월 일시가 있는 게, 자, 여기 사주죠. 그리고 이제 천간과 지지 해가지고 총 8개의 글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가 되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이 팔자가 있겠죠. 그렇다는 거는 나는 유독 내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는 이 8글자가 뜻하는 이 오행들의 기운이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 자, 그런데 이 둘이가, 이게 여기 남이라고 하고 여기 여라고 할게요. 남녀가 서로 이렇게 만나면은, 서로 만나게 되면은 각자의 사주가 서로 겹칩니다. 이게 디졸브 같은 느낌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일지가 원진의 관계면은 이게 서로 좀 충돌할 일이 좀 있겠죠. 이렇게. 물론 운에서 온다 그러면 운에서 이걸 발동시켜 줘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면은 그만큼 발동의 빈도수가 좀 더 높겠죠. 원진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 형, 충, 파, 해는 천이죠. 또는 뭐 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서도 뭔가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상.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무조건 원진이 있다고 저 상대방을 너무 그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은 조금 유연합니다. 결국에는 형충파의 천, 뭐 묘고 관계 어느 하나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게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주만 놓고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겠죠. 만약에 현실에서 상대방 만나는데 뭐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데 이 글자만 보고 나는 형충파의 원진에 아주 안 좋네, 이 만나면 안 되겠어, 이렇게 단정지었다가는 정말 소중한 인연을 다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주라는 게 이 현실을 내가 자각한다, 깨우친다. 그로 인해 상대방을 이해한다. 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와 상대방이 발전적인 관계로 흘러가요. 왜냐면 우리는 살다 보면 어차피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사주 자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그 배우자와의 문제성이 좀 발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주라는 거는 나를 깨우치는 쪽으로 가야지 내가 이 사주에 이끌리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런 하나의 그냥 의미일 뿐이지 여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푹 빠져서 단정 짓는 행위는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 원진의 조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일단 자수와 미토 하고 이제 자미원진, 축토와 오화, 축오원진, 임목과 유금, 그리고 인유원진, 자, 묘목과 신금, 신유원진, 그 다음에 진토, 해수, 진해원진, 사화, 술토, 사술원진. 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6개가 이제 대표적인 원진살, 원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원진의 의미도 있지만은 또 각각 또 다른 의미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있다 해서 난 원진이 있구나, 나쁘거나 이렇게 단정 짓는 거는 조금 조심하면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독 조금 작용력이 큰 것들, 자수와 미토, 축토와 오화, 임목과 유금, 자, 요렇게까지는 조금 작용력이 큽니다. 요 세 개가 만약에 조합이 있다면은 이거는 조금 잘 봐야 돼요. 근데 항상 그 상대방과의 궁합이라든가 그런 연관성을 볼 때는 사주 전체를 봐야 돼요. 단지 글자만 놓고 보면 안 되고 사주 전체 놓고서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미토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걸 내가 좋게 쓰는 건지 나쁘게 쓰는 건지 그 파악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미원진, 뭐 축오원진, 인유원진, 요 세 개는 조금 그 영향력이 좀 강할 수가 있고요. 자, 묘신원진도 강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그 이제 암합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절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절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합을 하는 관계도 형성이 돼요. 그래갖고 얘는 이 위에 세 개보다는 조금 덜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 진해랑 사술은 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진으로 인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묘고지의 이제 관계가 되죠. 그 사 같은 경우도 술로 인묘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얘네 둘은 약간 느낌이 중독의 느낌 좀 강해요. 중독성. 내가 빠져든다. 여기에 푹 빠져든다. 그런 느낌이 조금 강합니다. 그리고 뭐 자수, 미토, 축토, 오화, 임목, 유금은 얘네들은 조금 강력합니다. 어떤 게 강력하냐? 서로를 이제 배척하는 관계. 좀 밀어내려고 하는 기운이 조금 강력하긴 해요. 자, 자수와 미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와 이제 미토는 양의 배설물에 이제 독소가 있어 쥐가 싫어한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현실에 대입을 하기보다도 그냥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양은 이제 미토죠. 쥐는 이제 자수입니다. 네, 양이 배설물에 이제 독소가 있어 쥐가 싫어한다 합니다. 자,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라기보다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제 피곤한 관계. 쥐는 양 주변을 계속 건드리고 양은 그걸 계속 신경 쓰는 모습 또한 담고 있습니다. 자, 자수는 그 이제 신자지는 이제 왕지죠. 그래서 이 자수는 이제 음이 강한데, 자, 이 미토가 얘가 겉모습은 이제 토기운이지만은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목의 그 고직이면서 그 정화가 있어요. 근데 이 정화가 좀 힘이 강력합니다. 네, 뭐 기토도 있고, 그쵸? 이제 을목도 있고. 한마디로 얘는 약간 그 건조한 땅, 조토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갖고 있는 그런 토라고 보면 돼요. 자, 이 둘이 부닥치니까는 이거에 대한 파괴력이 조금 강력합니다. 갖고 이 자미 같은 경우는. 자, 축토 오화. 소는 이제 축을 뜻하죠. 말은 이제 오화입니다. 선비만 태우고 다니며 밭일을 하지 않는다고 이제 미워한다고 합니다. 네.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 소가 나만 일하는 거죠. 나만 일하고, 이 말은 멋있는 일, 좀 약간 간지나는 일, 이런 것만 하니까는 좀 미워한다고 합니다. 자, 묵직한 소와 계속 달리고 싶은 말, 속도 차이 때문에 피곤해지는 관계.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축토 오화의 관계도 자수와 미토의 관계의 반대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죠. 이 축토 역시도 이 안에는 개수의 힘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금 창고고요. 자, 오화는 이제 화의 이제 왕지죠. 이 둘이 붙었으니 굉장히 강렬한 모습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탕화살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약간 그 폭발, 이런 걸 좀 담고 있기도 합니다. 가스통이 터지는 이러한 형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둘이가 만약에 공적으로 쓰인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일을 해내기도 해요. 특히나 요즘 시대처럼 이런 극변화가 강한 시대에서는 이런 추고, 자미를 쓰시는 분들 굉장히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임목과 유금, 호랑이가 이제 사냥을 할 때 닭의 울음소리가 방해된다고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 호랑이는 이제 임목이 되겠죠. 그리고 닭은 이제 유금. 강한 존재감끼리 신경전이 생기는 느낌. 추진력 강한 호랑이와 규칙과 디테일을 중시하는 닭. 자, 금의 성향이죠. 뭔가 규칙, 디테일, 뭐 이런 섬세함, 또는 뭐 깨끗, 깔끔.
이런 걸 좀 담고 있죠. 자, 임목 같은 경우는 딱 요 모습이에요. 추진력 강한 호랑이. 굉장히 발산하는 기운이 좀 강하죠. 발산. 유금은 정리. 그리고 이 임목과 유금은 이 둘은 서로 이제 절의 관계이기도 해요. 서로 소통을 안 한다 이런 느낌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발산을 하면서도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추진력 있으면서 꼼꼼한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어요. 대신 조금 단점이라면은 만족이라는 걸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 움직이고, 계속 확장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계속 다시 하고, 이런 모습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묘와 신의 관계는 이제 원숭이는 이제 신금이 되겠네요. 토끼는 이제 묘목. 요 빨간 눈이 자신의 엉덩이와 같은 색깔이라고 싫어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 담겨있는 의미들 좀 다 재밌죠. 뭔가 재밌습니다. 근데 이대로 이걸 근데 현실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민한 토끼와 장난기 많은 원숭이. 자, 가볍게 던진 말이 상처가 되는 관계다. 그쵸. 보통 이 묘신의 관계는 이 묘목이 이제 손상을 입기도 하죠. 아니면 또 이 신금이,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은 이제 묘목은 이제 을목을 뜻하고, 이 신금은 이제 경금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합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장가에서 합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아마 몰래 합을 한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얘네 둘도 서로 절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절제. 끊어낸다. 잘라낸다. 소통을 안 한다. 묘를, 기운을 못쓰게 끊어버린다.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진과 해는, 자, 용이 이제 대지의 코가 자신과 닮았다고 혐오한다. 자, 용은 이제 진이 되겠네요. 그리고 대지는 이제 해가 되겠고요. 해수. 진토와 해수. 대지의 코가, 용은 용다워야 되는데, 어설프게 나를 흉내내. 하고 이제 혐오한다. 자, 이상 높은 용과 본능적인 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가치관차에서 오는 피로감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진 같은 경우는 용이죠. 유일하게 이제 상상 속의 동물이죠. 그만큼 방대함을 좀 뜻하고요. 방대하다 보니까는 이런 포부나 꿈이 클 수가 있는데, 상상성 동물이다 보니까 이상으로만 말도 안 되는 것만 꿈꿀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해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기운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좀 이제 기다림을 알고, 그러니까 때를 알고, 이 안에는 이제 간목이라는 게 있죠. 간목은 이제 기본적 성향이 1등이에요, 얘는. 근데 이거를 내 품에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꾹 참고 기다리는 현실적인 이런 느낌이 있다면은, 진은 일단 용이다 보니까 승천을 해야 돼요. 하늘 위로. 근데 그 꿈이 굉장히 방대하고 크다. 근데 그게 상상 속에만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둘이 가치관차에서 오는 피로감이 올 수도 있다. 자, 사와 술의 관계는 사화와 술토죠. 자, 뱀은 이제 사화죠. 허물을 벗을 때 개 짖는 소리가, 개는 이제 술토. 방해가 되어 이제 미워한다. 속을 숨기는 뱀과 이제 직선적인 개. 신뢰 방식이 달라 긴장감 생기는 개가 빠졌네요. 관계. 자, 뱀도 약간 이제 팔색조 같은 매력이 있죠. 다양한 모습이 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진짜가 누구야? 정말 속내를 모르는 이런 모습 좀 가질 수도 있죠. 자, 개는 충성의 상징입니다. 충성, 의리. 그러니까 뭔가 화끈, 확실. 그래서 서로 신뢰 방식이 달라서 긴장감이 생기는 관계. 이 진해 관계와 사술 관계는 이거는 약간 같은 이제 일가라고도 보도 되겠죠. 한 가족.
왜냐면 얘는 그 수를 담고 있고, 어쨌든 물론 얘는 해묘미의 그런 생지지만은 그래도 수기운을 담고 있고, 진 역시도 수기운의 창고고, 사화도 마찬가지로 얘는 화기운이 일단 우선적이고요. 이 술토 역시도 화를 담고 있는 창고다 보니까는 이거는 약간 한 가족, 한 세력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약하다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대신 묘고지로 이게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은 살짝 만약에 좀 나쁜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디 이렇게 중독되는 거죠. 뭐 게임 중독, 뭐 도박 중독, 뭐 유흥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전 개인적으로 이제 원진 자체를 뭐 따로 보진 않고요. 보지 않고 각각 뜻하는 이 오행들의 이 조합의 느낌으로 좀 보려 그러고요. 그리고 원진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 명리가 이런 식으로도 보기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체험, 그런 경험, 이 정도로만 보는 것도 저는 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자수와 미토, 축토와 오화, 임목과 유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조금 그 배척의 느낌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내 사주 전체 원국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네,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 사주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나는 내 사주가 이렇게 되니까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버리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궁합 관련해서도 물론 문제가 발생될 여지는 좀 있겠죠. 좀 그런 건 좀 다른 궁합들보다 좀 높은 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그걸 내가 알아차리고 조심하라고 보는 거지 이 관계를 끊으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현실에서 만약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때는 빠른 포기도 괜찮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안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거는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이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보는 거지, 꼭 고정관념식으로 이걸 틀에 박혀서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거는 항상 조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원진살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노일이었습니다.